여러분, 오랜만에 이혼 승려 캠프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편은 젊은 국제결혼 부부의 돈, 가정폭력이 제일 눈에 띄는데, 영상 뒷부분에 국제결혼 부부, 유학생 부부들이 위자료 재산 분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상황 설명부터 하면 두 분은 4년차 부부이고요. 아내분이 베트남 분이면서 현재 23살이고 남자분도 상당히 젊습니다. 부부는 가정폭력, 돈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고, 아내는 내년쯤 남편과 이혼해도 한국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우선 처음 영상 봤을 때 진짜 남자분이 건실한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용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크게 감동했고, 저는 그 액수가 30만 원이라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저축의 목적이 누구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거다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25살에 전역하면서 7천만 원의 현금을 모았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반면 아내분은 돈을 너무 많이 써. 너무. 한창 돈 쓸 나이긴 해요. 20대 초반이니까. 근데 좀 철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여자분이 막 2년 뒤에 신축 아파트 들어갈 때 본인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을 남자분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한국으로 결혼을 와서 한국 남자분하고는 이혼을 하고 이후에 본국 남성분을 연하남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걱정하는 게 사실 가능한 거죠, 충분히. 그런데 다음 영상을 보니까 이게 여자분이 도망을 좀 가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래서 이혼 소송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남편이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서 더운 나라에서 온 아내에게 보일러를 2년간 켜주지 않았어요. 2년 만에 보일러를 틀어주긴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내 때문이 아니라 아내 친구가 너무 추워해서. 저는 근데 이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이 하루에 막 10,000원씩 쓰신다고 하셨는데, 직장에서 남편분 커피 사주는 사람이 아내분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이게 좀 웃기지 않나요? 자기는 이제 커피나 옷을 이제 아내 돈으로 사면서 아내한테 돈을 쓴다고 하니까 좀 맞지는 않는 거죠. 가정폭력도 문제예요. 이런 판례가 있어요. 제가 일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판례인데,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내분이 사실 너무 어리고 또 연고가 전혀 없는 외국인이라서 남자분이 술 취해가지고 막 방문 막 부수고 손목 비틀고 하면 너무 무서울 거예요. 지금 와서 베트남으로 가기는 또 어려우니 이거를 막 참고 버티다가 결국 지금 욕쟁이가 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부가 돈 때문에 만날 수 있었지만 돈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자분도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이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었을 거고, 마찬가지로 남자분도 경제적으로 꽤나 여유로웠다면 굳이 안면도 없는 베트남 여성을 젊은 나이에 빠르게 결혼 상대방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문제는 근데 남자분이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잘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돈 그리고 국적을 가지고 여자분을 좀 많이 무시를 한다고 해야 되나? 너 나 없으면 돈 벌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여자분 한국 체류 비자를 막 문제 삼는다든지, 베트남 자체를 조금 하대하면서 베트남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이가 엄마 베트남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왕따 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 이게 너와 나는 동등하지 않다라는 의미니까 두 사람이 소원해지는 가장 큰 계기가 향후에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제 부부나 유학생 부부도 이혼을 많이 하는데, 가정폭력이나 외도에 관한 위자료를 좀 알려드릴게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주시면 되고, 한국에 112 신고가 있듯 미국이나 이제 해외에 폴리스 리포트라는 게 따로 나옵니다.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이 부부도 남편의 주된 불만이 너 베트남으로 돈 너무 많이 보냈나 이거잖아요. 실제로 국제 결혼하면은 해외로 돈을 꽤 보냅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해외에서 다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송금한 돈으로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문제는 해외에는 한국의 사법기관이 이것저것 조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 도중에는 정부가 사법부에 강제력을 부여해서 법원에서 강제로 개개인의 재산을 다 조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 소송 도중에 보여주기 싫다고 내 재산 안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는 정부가 일단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조회하거나 공개하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하시다 보면 해외에 사둔 부동산들 중 상당 부분이 은닉되거나 저평가돼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정확한 위치나 액수를 모르는 거죠. 다만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계좌,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건 제대로 된 가격의 재산 분할이 가능하고, 혹시 해외에 있는 재산 가액이 꽤 크다 하면은 해외에서 별도의 이혼 소송으로 재산을 조회해서 오시긴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비용을 상쇄할 정도로 재산이 좀 커야겠죠. 짠돌이 부부 편을 리뷰해 보았는데 이혼 소송은 이것처럼 쌍방의 말을 좀 다 들어보기는 해야 돼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분들이 아파트 분양대금, 매수자금 마련하려고 방송 출연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저는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원만하고 건강하시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